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윤기들이 다 달라. 가끔 봐야 된다고. 자주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만 봐야 뭔가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뭐 노상 행복하지 뭐. 어떤 책을 또 골라서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른 게 이제 이런 책이에요. 설탕 디톡스라고. 이 설탕 디톡스라니까 뭐 설탕으로 디톡스를 하는 거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몸 안에 쌓이는 설탕을 디톡스 하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설탕에 찌들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건데 이거는 오늘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한테 너무 접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좀 이름이 어려워요. 제이콥 테이텔바움 박사라는 사람인데 뭐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성 피로증후하고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치료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뭐 자연치유 쪽으로 많이 돌아서신 분이죠. 또 피로한 내 몸을 환상적으로라는 책, 고통이여 사라져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게 굿모닝 아메리카나, CNN, 폭스뉴스 채널 뭐 이런데 오프라 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자주 출연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설탕에 대한 폐해. 이 책 말고 단맛의 저주라는 책도 있거든요. 단맛의 저주. 그 책도 좀 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읽다 보면 끔찍한 느낌이 많이 드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단맛에 중독돼 있는지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롤로그에 딱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건강 회복의 필수 조건 설탕 디톡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몸 안에 있는 설탕 이 성분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설탕 중독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공식품에 첨가된 설탕을 포함해 매년 63.5kg에서 68kg 정도를 섭취한다. 매년이요. 그리고 전체 열량의 18%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몸에 들어간 흰 밀가루가 곧 설탕 성분으로 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설탕 천지의 식사를 하는 셈이다. 또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달지 않으면 맛없다고 느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뷔페나 중국집 이런 데 가도 다 음식이 단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안 달면 맛없다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설탕과 흰 밀가루를 먹으면 다른 중독 물질을 먹을 때처럼 처음 몇 시간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다시 설탕을 찾는 것을 반복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설탕이 가장 큰 폐해인 거예요. 딱 먹으면 우리 밀가루 먹으면 맛있잖아요. 해피하죠. 해피한 느낌이 들어요. 뽕 맞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 몸에 좋으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40, 50대들이니까 뭐 유치원을 다녔다거나 뭐 부르주아 집안이 아닌 이상은 뭐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다거나 뭐 한 세대는 아닐 거예요. 뭐 저쪽 한 명은 뭐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도 안 다녔고 내 동생이 올해 이제 52살인데 걔 때는 다녔어요. 동생은 유치원을 다녔는데 막내 특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유치원도 되게 가난해가지고 뭐 간식을 준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한테 뭐를 줘요? 사탕을 줘요. 사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맛에 길들여지는 거죠. 아, 내가 어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단 걸리 보상이 온다는 걸 느끼고 말 잘 들으면 그런 걸 계속 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먹은 설탕들이 어떻게 돼요? 아예 우리 사람의 몸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몸에 필요한 당분을 자연식품에 함유된 당분으로 충당했다. 그런 당분은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 몸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연당이라는 거죠. 어디에 자연당이 많아요? 과일에도 있고, 네. 꿀, 또, 네. 그렇죠. 곡물에도 있죠. 또 채소에도 있어요. 식이섬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건 우리 몸에 해롭지 않거든요. 자, 가장 간단한 예로도 그래요. 우리가 자연에서 난 음식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 몸이. 자, 지금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노상 들었던 얘기긴 한데 지금 각자 앉은 책상에다가 잣을 한가득 쌓아놓고 먹으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노래방 새우깡 것도 딱 쌓아놓으면 어때요? 다 먹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맛동산으로 해볼까요? 다 먹어. 먹게 된다니까요. 자연의 식품들은 무한적으로 먹게 안 돼 있어요. 신께서 어느 한도까지 딱 먹으면 질리도록 그 자체에다 돼 있거든요. 근데 가공식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젤리나 아이들 젤리나 뭐 사탕이나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죠. 이번에도 이제 처갓집을 갔더니 동선의 아이가 이제 어리거든요. 6살. 늦게 아이가 생겨갖고 거기도. 근데 사탕을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바람기비처럼 돌아가요. 거기에 사탕이 박혀갖고 색깔 하나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쭉 돌아가면서 와. 그거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많은 양이겠냐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떻게 되지? 거기는 고모가 되는 건가? 아니, 고종사촌이 되는 외사촌이 되는구나. 외사촌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둘이 이걸 붙잡고 다니면서 먹은 거 6살짜리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그런 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헛배가 차는 거지.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우리 집 아이들한테는 안 그러고 있는가. 현대인은 전체 열량의 3분의 1을 자연식품을 가공하면서 넣은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우리 몸은 과도하게 들어온 설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 책을 우리가 했었나요? 슈거블러스? 그것처럼 설탕의 폐해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 책에는 뭐가 더 함유가 됐냐면 흰 밀가루 얘기까지 첨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증, 면역 기능의 약화. 아시죠? 설탕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먹으면 면역 체계가 안 움직이는 거. 또 만성 부비강령, 축농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경련성 결장, 자가면역질환, 암,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혈당과 인슐린 분비 상승률에 당뇨. 당연히 인슐린이 분비되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지방이 늘어난다 그랬죠. 당연히 비만이 따라오는 거죠. 뭐 심장질환, 비만, 호르몬 이상, 정신분열증, 뭐 칸디다균 감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이런 것들이 전부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생긴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은 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엄마가. 비만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니까 지방이 막 늘어나는 거죠. 설탕은 기분을 바꾸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도 심하게 변덕을 부린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탕을 몸에서 빼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부, 2부 뭐 이렇게 돼가지고 3부 설탕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말자 뭐 이런 얘기고 총 19장으로 돼 있는데 뭐 다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뭐 증여기 뭐 들어와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좋고 첫 장이 뭐냐면 설탕과 카페인의 동시 섭취로 몸이 병들어 있다. 이 대표적으로 설탕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게 뭐예요? 믹스커피죠.
믹스커피. 신나서 많이들 드셨잖아요. 예전에 모르고 저도 이런 공부되기 전에는 커피 그러고 그냥 믹스처 달달하고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먹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10년 동안 하루에 자판기 커피를 10잔씩 10년을 넘게 먹어 분을 알아요. 보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게 해보면 피가 케찹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수 있죠.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설탕과 카페인을 동시 섭취한다는 게. 이 페이지 이제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양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열량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높아져 순간적으로 힘이 솟는다. 커피 한 잔 먹으면 어때요? 믹스커피 한 잔 먹으면 기분 좋아지면서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죠. 예. 그러나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또다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된다. 피로하면 설탕을 먹고 설탕을 먹으면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활에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래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네. 여기서 이제 설탕과 카페인을 우리는 지금 믹스 커피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뭐요? 에너지 드링크를 꼽은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요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료가 뭐예요? 에너지 드링크죠. 거기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또 탄산이 들어가 있죠. 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칼슘을 재흡수를 방해해버리죠. 그러니까 몸은 점점 설탕이 들어가서 인이 들어가니까 칼슘을 빼내는데 그것도 재사용하기 위한 그것도 방해를 받아서 흡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방방 뜨는 거죠. 근데 막 뭐라고 하죠. 지혜비타민 먹어서 얌전하지 못하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되게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좀 나눠놨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설탕 중독 유형 1.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의 한 가지 종류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되게 많대요. 완벽해야 된다는. 성공이라는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해야 돼. 준비도 완벽해야 되고 뭐 설탕의 폐예요. 완벽한 건 인간이에요? 아니면 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 뭘까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 우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 한번 손에다 가슴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를 찾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상선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뭐 의사가 이거 통계낸 거겠죠. 또 설탕을 많이 먹으니까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질병에 취약하고 끊임없이 목이 아프다. 요즘 되게 위험하겠네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 그래요? 흡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담배 연기가 기관지를 이렇게 상처를 낸대요. 그럼 그 상처난 곳에 침착하기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죠. 또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한다.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냥 칼로리만 있는 거죠. 칼로리만. 또 불면증에 자주 시달린다. 요즘 불면증 많죠.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죠. 근데 불면증의 첫 번째 원인은 뭐일 것 같으세요? 실내 생활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햇빛을 너무 안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죠. 자,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푹 자야 한다. 자, 몇 시간 정도 자야 될까요? 성인이라고 한다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돼요. 충분히 자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리가 개운해서 다음날 활동하기도 편한데 하루에 7, 8시간 주무세요? 7시간. 많이들 자네. 너무 자냐? 근데 나이 먹으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푹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아니 잠은 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젊었을 때 안 그러다가 꼭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깨죠. 그건 왜 그래요?
방광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쥐는 힘이 팽창하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문제예요? 호르몬 문제거든요. 멜라토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생성이 줄어들거든요. 햇빛을 충분히 쐬주면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게 되게 슬픈 거예요. 또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게 많대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패스트푸드 자체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왜 패스트푸드죠?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면인데도 라면과 스파게티는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만드는 데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먹는 데도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참 되게 슬픈 얘기예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질환과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푹 주무셔야 돼요. 쉽지 않죠. 어찌했을까요? 또 유형 2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당신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이 지쳐있다.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서 부신이 고장난 사람들 그게 유형 2번이래요. 설탕이나 밀가루 많이 먹어서. 자 그럼 부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부신이 어떤 거를 한다 했죠? 우리가 호르몬 공부할 때? 그렇죠. 항스트레스죠. 항스트레스를 대항해줘야 돼요. 스트레스에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에 취약해져요.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얘기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신을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옛날 우리가 클 때는 저희가 클 때는 어땠어요? 주로 발효식품, 된장, 뭐 청국장, 그다음에 김치도 다 뭐 익은 김치, 뭐 할 것 없이 대부분 발효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섭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러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설탕 중독 2형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그 어려운 얘기 말고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이 항상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은 늘 긴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신이 과도하게 일하는데 이 유형 2는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이 지치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노상 지하철을 타도 졸거나 버스를 타도 졸거나 차를 타도 졸거나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또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를 먹어가면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현대인들은 2형이 되게 많겠죠. 1, 2형 복합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무에 막 바쁘게 시달리다 보니까. 자, 35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신이 지치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사람은 다양하니까. 정답은 없지만 원래 우리 몸은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거예요. 봅시다. 먹는 게 쉬워요? 자는 게 쉬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열이 받았는데 잠이 와요? 맞아요, 정말. 열이 진짜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그건 순리대로 가는 거죠. 두한종열. 머리는 차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오는 건데 열이 일로 치솟아요.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는 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먹어버리는 게 가장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매운 것도 뭐 그렇고 하여간 뭐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옛날에 엄마들이 어때요? 열이 엄청 받으면 양푼을 꺼낸다부터 시작을 해서 밥을 넣는다, 반찬 집어넣는다, 비빈다, 먹는다, 잔다. 배부르니까 이제 그때 자는 거죠. 그 순서가 이제 원래대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래요. 부신이 있으면 설탕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면 달달한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럼 혈당을 내리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이 늘어난다. 또 확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니까 또 뇌는 혈당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는 거고. 악순환인 거죠.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끊기가 쉽나요? 부신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요? 다 호르몬계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곳이 고장나면 우리 몸은 현대의학에서는 뭐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그런 거잖아요. 자궁에 근종이 생겼으니까 자궁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곳이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한 군데 그거를 뺐다고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죽을 거 뭐 뇌종양 걸릴 거 그럼 뇌도 빼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럼 뇌종양은 안 걸리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유방암 걸릴 거라고 다 드러내듯이 뇌종양 걸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뇌를 드러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설탕 중독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행복한 과자 사냥꾼. 그래서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한다. 균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면역 체계가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감염병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미국에서 이번에 참 여러 가지 뭐 대단히 높으신 분께서 다 낫지도 않았는데 막 퇴원해 갖고 집무실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걸려갖고 오늘 아침 신문에 올릴까도 안 올렸는데 기자들이 이게 백악관 안에서 업무를 안 해요. 다 밖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업무를 보더라고 걸릴까봐. 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면역 체계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 보세요. 효모균이 증식해 장질환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죠. 면역 체계가 억제되니까. 설탕 중독 유형 3은 끊임없이 설탕을 먹는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끊임없이 설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꽉 맞는 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넛, 국수, 과자, 케이크 같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식품을 먹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설탕과 함께 효모균도 먹는다. 빵, 이스트. 이때의 효모균은 빵을 만드는 어느 효모가 아니다. 설탕과 탄수화물이 발효되면서 소화기관에서 증식하는 칸디다균이다.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몸 안에서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탄게 들어가니까 면역체계가 안 움직이니까 증식이 돼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 균을 키우는 거예요. 맥주를 만드는 효모균은 좋은 세균이다. 그러나 우리 장을 발효 탱크 삼아 번식하는 효모균은 병원균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비강염, 뭐 축농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축농증이 있었어요. 왜 그랬지? 엎드려서 공부해서 그랬나? 어쨌든 간에 효모균을 많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면 만성 부비강염, 전립선염, 호흡기 감염 모두 효모균이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다.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해도 효모균은 증식한다. 항생제는 감염을 일으킨 해로운 세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맛있어서 먹는데 우리 몸은 죽어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 뭘까요? 설탕 중독 유형 4.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설탕 중독. 탄수화물을 잔뜩 먹어 우울한 마음을 위로한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불균형해도 어떻다고요? 설탕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질문으로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뭐였어요? 자궁 근종 때문에 호르몬을 억제했대요. 근데 어떻게 억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억제를 했대요. 그럼 호르몬을 건드렸잖아요. 그럼 뭘 찾는다고요? 설탕을 찾게 돼 있어요. 설탕을 찾으면 또 어디가 고장나요? 부신이 고장나요. 그럼 부신이 고장나면 또 어디가 고장날 수 있다고요? 갑상선이요. 그럼 결국 남은 곳은 어디예요? 뇌하수체 하나죠. 그럼 뇌하수체라고 멀쩡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 분비계가 어떻게 돼요? 다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맛있어서 먹은 설탕 때문에 우리 몸은 붕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아빠들이 여기 뭐 설문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1형인지 2형인지 3형인지 4형인지 설문도 다 돼 있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호르몬 불균형, 설탕으로 달랜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설탕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성은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생리전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뭐 시작 전후로 4일에서 7일까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물론이고 테스토스테론까지 분비량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설탕을 원한대요. 뭐가 자꾸 먹고 싶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갱년기 전 증후군이나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두통이 생기고 설탕을 먹고 싶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참 심각하죠? 자 보세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여성은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할 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할 때 슬퍼지고 우울해진대요. 이걸 우울해지는 걸 달래주기 위해서 뭘 먹는다고요? 설탕.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즐겨 먹는, 남성은 어떤 술을 가장 많이 즐겨 먹어요? 소주예요. 여성은요? 소주, 소맥, 포도주예요. 와인. 와인을 어떻게 먹어요? 달달해서. 와인을 어떻게 먹어요? 여성분들이. 자네가 당연히 먹지. 남편하고 짱하고 먹어요? 아니면 싱크대 같은 데 넣어놓고 이렇게 홀짝홀짝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홀짝홀짝. 숨어서 싱크대나 그 밑에다 넣어놓고 없을 때, 가족들 없을 때, 남편 없을 때 한 잔씩 먹고 이게 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 그런가 봐. 그거는 저녁 때 먹을 때 한두 잔 먹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숨겨놓고 먹는 여성분들, 이 갱년기 때 그런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수시로 잘. 네, 수시로. 우울한 느낌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이나 네? 옛날 엄마들이나 그런 거. 요즘 엄마들이 그래요. 옛날 엄마들이 와인을 어떻게 다 먹었어요? 소주. 그렇죠. 그렇게 했죠. 막걸리 드셨지? 소주, 독한 소주도 드셨고. 그래서 이제 설탕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설탕을 찾냐면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리려고 설탕을 찾는데요.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설탕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찾게 돼 있대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근데 설탕을 계속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을 몰라요. 자, 왜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행복 자체가 행복감도 느끼지만 이 책에 의하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니까 트립토판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잠을 잘 오게 만들죠. 그래서 불면 뭐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뭐 우유를 데펴 먹으라 하잖아요. 우유 안에 있는 트립토판이 잠을 오게 만들어주니까 잠 안 오면 우유를 살짝 데펴서 소금 넣어서 먹으라고 하는 게 트립토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트립토판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도 되는 거지만 트립토판을 만들어주니까 어때요? 자꾸 설탕을 찾게 돼요. 근데 몸은 이제 작살나는 거죠. 특히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가장 많이 파괴되는 영양소들이 어떤 거예요? 소비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불신지 모자랄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들어보니까 여기 각자 한번 생각을 해요. 나는 1형인가 2형인가 3형인가 4형인가. 그때 나는 종합선물 세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네 가지 유형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책을 가지고 뭐 키포인트만 할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